고인고 학생들 오늘 기말고사 끝났을 텐데 기말고사 보느라 수고 많이 했고요. 그래도 이제 시간 좀 내서 혹시나 이제 자기가 아쉬웠던 문항이나 틀린 문항들 요거 영상 보면서 그 문항들만이라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실전풀이에 가깝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개 문자 중 3개를 택하여 일렬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건 5P3이니까 5P3 이렇게 되는 거니까 60에서 정답 4번 체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비슷한 조건이 나오는데 일단 A, B는 BA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냥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랑 같다를 둬도 되지만 구조를 살폈을 때 이미 여기 대각성분들이 같잖아요. 이쪽 대각선분 말고 2랑 1, 2랑 1이 같으니까 혹시나 여기가 x가 4고 y가 3이면 저게 성립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이 절대값 부등식은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 워낙 연습 많이 했고 결국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요 a값과 b값은 얘네 둘 절대값을 그냥 풀었을 때 2x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오고 따라서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올 텐데 얘네들이 각각 a와 b에 해당될 거니까 b 마이너스 a는 5 이렇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 많이 한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 4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중에서도 매일 하던 보기차 방정식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두고 t로 치환을 했을 땐 조건도 바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x에서는 모든 근이 실수라고 했지만 이제 t로 바뀌면 t 값은 0 이상이 될 거고 따라서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3k 마이너스 20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0 또는 양수여야겠죠. 따라서 판별식 먼저 써주면 판별식은 45 마이너스 3k가 될 거고 이 친구는 당연히 중근일지 아닐지 모르니까 0 이상. 그 다음에 합은 이미 10으로서 양수니까 곱은 아무래도 3k-20이 될 거고 얘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겠죠. 원래는 이제 이쪽이 2차면은 0일 때는 좀 따로 빼줄 생각이었는데 그냥 한꺼번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따라서 k값의 범위는 3분의 20부터 15까지 이렇게 돼서 정수 k로 가능한 값은 7부터 15까지니까 9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들 이쪽 15에서 등호를 빼서 요거를 틀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도 조금은 시간과 생각을 써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5번 이제 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계산해서 개수 비교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영리하게 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단위 행렬은 위에 걸 정리를 하면 3b 마이너스 2a 이렇게 될 텐데 문제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는 상수니까 당연히 계산 결과가 맞게끔 나와 있을 거니까 저희가 해야 될 계산은 1행 1열 성분과 2행 1열 성분 여기만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서 따라서 단위 행렬은 1행 1열 성분이 1이니까 따라서 3-2배의 a 플러스 b 요 값이 1일 거고, 단위 행렬의 2행 1열 성분은 0이니까 6ab 플러스 12가 0일 거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는 1이고 a 곱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5 이렇게 해서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너희가 아무리 손이 빨라서 손으로 막 계산을 하는 것보다 이처럼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하면 계산이 준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문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6번 어찌됐든 이제 한 번쯤은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생긴 한쪽만 요거는 같고 요쪽이랑 이제 부호만 다른 거는 세제곱하거나 여섯제곱하거나 또는 뭐 네제곱하거나 하면은 뭐가 나오니까 그냥 꾹 참고 규칙을 찾아라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단위 행렬은 단위 행렬일 거고 K레미턴 정리를 먼저 써 거듭 제곱할 때 K레미턴 정리를 먼저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뭐 이렇게 될 거니까 a제곱은 이렇게 될 거고 a 세제곱은 2a제곱 마이너스
2a가 될 거니까 얘는 2a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a 4제곱은 a 제곱을 제곱하면 되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e. 그럼 요걸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배의 단위응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a 제곱 a 세제곱 a 4제곱 이렇게 더하면 얼마냐 5a 마이너스 12가 나올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 4e가 있으니까 4개씩마다 끊어서 계산을 조금 다르게 해줘도 될 것 같고, 여기는 특별히 이제 제가 곱하기 단위응열 이렇게 한번 써놓겠습니다. 그렇게 써놓고 나면 결국 a 5제곱부터 a 8제곱까지는 위에 5a 마이너스 12에다가 마이너스 4e를 곱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 a 9승부터 a 12승까지는 5a 마이너스 12에다가 16, 1을 곱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의 총 합은 5a 마이너스 12 곱하기 13e 이렇게 돼서 얘네들의 1,1성분과 1,2성분은 결국 1,2성분은 0이 될 거기 때문에, 아니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쨌든 13e는 그냥 열세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의 1,1성분과 1,2성분만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0 뭐 그렇게 나올 거라서 정답이 마이너스 130 뭐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규칙이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4승까지는 계산을 해보셨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무작정 거기까지 나왔으니까 뇌를 빼고 12개를 계산을 할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규칙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7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니까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클 거고, 그 다음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니까 a 곱하기 b는 음수일 거고, 두분의 곱은 a분의 c인데 그게 양수니까 a 곱하기 c도 양수다. 그러니까 이거 얘기는 a랑 b는 부호가 다르고 a랑 c는 부호가 같을 거다, 뭐 그런 얘기로 축약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케이스 a 곱하기 c가 1일 때, 그럼 이제 b제곱이 1보다만 크면 되니까, 따라서 이제 a, b, c로 가능한 값을 차례대로 써보면 이게 a가 1이고 c가 1일 때 b는 얘네랑 부호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일 때 2,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올 거고, 두 번째 a 곱하기 c가 2일 때 그럼 b제곱은 2보다 커야 되고, 그럼 똑같이 이제 ABC 순서쌍을 써보면 a 곱하기 c가 2여야 되니까 1, 2일 수도 있고 2일일 수도 있고 마1, 마2일 수도 있고 마2, 마1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그때마다 가능한 b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이렇게 해서 총 4개, 그래서 총 6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b제곱이 a 곱하기 c가 4인 경우에는 b제곱이 가능한 값, b값이 가능한 값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8번 이제 수도 없이 많이 한 문제. 그러니까 철저하게 px는 0의 근과 p2x-3은 0의 근을 설정을 할 때 항상 p2x-3은 0의 근을 가지고 설정을 해라. 요 근이 1과 알파와 베타면 위의 근은 마이너스 1과 2알파 마이너스 3과 2베타 마이너스 3이어서, 따라서 px를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1 곱하기, 지금 두근의 곱은 26이라고 주어져 있고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알파 마이너스 3, 2베타 마이너스 3 계산을 하면 2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6이니까 2가 될 거고, 그래서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6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걸 전개하면 ABC 값을 구할 수도 있지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P1의 값은 50인데 이게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보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49. 이렇게 체크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번. 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친구를 인수분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직부 때도 그렇고 연습을 했던 게, 이제 a를 없애려면은 2 또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저 친구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당연히 여기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거 정도는 학생들이 조립제법을 쓰지 않아도 간단하게 했어야 하고요. 그럼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 값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 마이너스 a 플러스 6의 제곱, a 플러스 6이래,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요거의 최대값은 아무래도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한 뒤 계산을 해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요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판별식인 12 요 값이 음수가 돼야 돼서 a 플러스 2의 제곱은 아무래도 12보다 작기만 하면 될 것 같고 12보다 작기만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최소값을 마이너스 6을 갖는다 해도 말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 최소값을 마이너스 6을 가지니까 전체 최대값이 14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정확하게 체크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0번.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홀수 a다. 그럼 이제 아래 거 부등식부터 얼추 풀어보면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서 5가 있고 정확하게 가운데쯤에 이제 2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요 안에 정수의 개수가 총 7개로 홀수개가 들어있는 상황이고, 위에 거 부등식을 풀어주면 x의 범위가 k-2부터 k 플러스 2까지 이렇게 구간 길이가 4기 때문에 요 안에는 k가 이제 지금 정수라고 했으니까 k가 정수이기 때문에 요 안에는 5개가 들어가 있을 거고, 요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값이 2이기 때문에 k 값이 2일 때부터 양옆으로 하나씩 줄어들면서 1 또는 3일 때, 그 다음에 마1 또는 5일 때, 그 다음에 마3 또는 7일 때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면서 일일이 확인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가 2일 때는 0부터 4니까 요 안에 0부터 4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2일 때 괜찮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3일 때는 어차피 2를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체크해주면 돼요. 그럼 k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도 걸리는 거 없으니까 얘는 둘 다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랑 교집합을 구하면 마1, 0, 1 3개니까 마1도 될 거고 5도 될 거고 이렇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7일 때는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근이 한 개이기 때문에 얘네 둘 다 하나, 그래서 여기서 끝내주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2, 5, 7 넣으면 14니까 14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11번. 11번은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는 노가다를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i가 되는 경우에서는 a 값이 1일 때, 얘가 a가 양의역수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6일 때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b일 때는 1일 때, 2일 때, 4일 때, 8일 때 이렇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노가다를 한번 해보면 a 값이 1일 때, 2일 때, 근데 2일 때는 6일 때랑 같죠? 그 다음에 3일 때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a 값이 1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i니까 뒤에가 1이 나와야 되니까 b 값으로 가능한 건 당연히 i의 4제곱이 1이니까 4일 때랑 8일 때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 a 값이 2일 때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서 뒤에 i의 비승이 i가 돼야 되기 때문에 b의 값으로 가능한 거는 1뿐이고, 그래서 여기도 2개. 왜냐면 2일 때랑 6일 때 a가 2일 때 b는 1, a가 6일 때 b는 1이니까. 그 다음 a가 3일 때는 이쪽이 i가 돼서 뒤에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b 값으로 가능한 건 2.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5가지. 이건 노가다가 제일 빠를 것 같은데 딱히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그럼 12번. 이건 이제 많이 풀던 문제인데 정수 x의 개수가 5개 이하. 그럼 이제 우리가 어찌됐든
저 부등식의 범위가 x는 알파부터 베타 사이 이렇게 나오는데 알파랑 베타랑 둘 다 정수일 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 이하 뭐 이렇게 돼주면 되는 거고, 둘 다 정수가 아닐 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5 이하 뭐 이렇게 돼주면 되는 거니까, 어찌됐든 베타 마이너스 알파 했을 때 얘가 0이 되는 애랑 얘가 0이 되는 애랑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절대값 처리를 해주기로 했고, 그래서 어찌됐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 이하랑 5 이하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제 5 이하인 것까지 확인을 해줄 수밖에 없고, 더 큰 범위를 확인해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부등식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얘가 0이 되는 값과 얘가 0이 되는 값의 차를 구해보면 2분의 3k제곱 마이너스 7k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럼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5 이상 5 이하 뭐 이렇게가 되는 부등식을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옆에 이제 10번처럼 마찬가지로 좀 찍어 볼 텐데, 얘가 3k제곱 마이너스 7k 그리고 여기 10이 안 되겠구나. 빼면은 8 58, 그 다음 이쪽은 마이너스 12. 그럼 요 안에 어쨌든 만족시키는 정수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 속해 있는 정수, 요 범위 안에 있는 정수들을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얘 대칭축이 6분의 7이니까 거의 1에 가까우니까 k 값이 0일 때, 그 다음 그 양옆에 k 값이 어떻게 0일 때야? 대칭축이 1에 가까우니까 k 값이 1일 때, 그 다음 그거랑 가까운 0이랑 2일 때,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랑 3일 때, 이 정도까지만 확인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2랑 4일 때는 이미 범위를 벗어나 버리니까, 그쵸? 네. 그래서 요거 5개가 될 텐데, 요거 안타깝게도 요거 5개가 다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되고, 어떻게 확인을 해보냐면 정수 x의 개수가 5개 이하가 되도록, 그러니까 5개까지는 괜찮은 거지.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1일 때는, 잠시만, 실제로 x 값이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k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니까 일일이 대입해서 확인을 해보면, 1 대입했을 때 여기는 0이고 여기는 3이니까 뭐 그 사이에 정수 5개 이하인 거 확인이 되고, 0 대입했을 때 0이랑 1이니까 당연히 되고, 2 대입했을 때는 2는 4 빼 1부터 3까지니까 여기도 2개니까 가능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는 1부터 마이너스 3, 1부터 잠깐만,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는 1부터 마이너스 5까지니까 6개여서 안 되고, 3일 때는 3, 3, 9 마이너스 3 6,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딱 5개니까 괜찮고, 그럼 여기도 내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때는 개수가 적었어서 아마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고는 다 돼서 모든 정수 k 값의 합이 1, 2, 3, 6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까지 다 더해서 1번 체크를 하는 학생들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찌됐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이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부등식 이렇게 해서 이 부등식을 풀었어도 되고, 근데 단순히 저 부등식을 푼다고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서 우리가 항상 다시 대입해서 확인하는 것도 직보 때까지도 계속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뭐 그런 연습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정도까지. 그다음 13번, 요것도 이제 부교재에서 내가 일부러 세미파이널 풀 때 부교재에서 요거 관련된 문제들은 계속 다 넣었어서 학생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다 맞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거 정도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식으로 써보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9이야 이렇게 되는데, 항상 확인을 할 게 xyz 값으로 0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근데 이제 정수 xyz라고 얘기를 했고, 뭐 0번 꺼낸 것으로 생각한다 저런 말들이 있으니까 xyz가 0이어도 되는구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z가 0일 때면 x 플러스 2y는 왜 이래? 괜히 이렇게 쓰면은 막 식이 길어지고 못하는 애들이나 저렇게 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걸 써야 실수를 안 하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도 y가 0일 때부터 어디까지? 1일 때, 2일 때, 3일 때, y가 4일 때까지 가능할 거고, 그럼 그때 가능한 x값은 당연히 0부터 9까지, 얘 같은 경우는 0부터 7까지, 얘는 0부터 5까지, 얘는 0부터 3까지, 얘는 0부터 1까지. 그래서 각각 가능한 게 10개, 8개, 6개, 4개, 2개니까 여기서 총 30까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z가 1일 때는 x 플러스 2y가 6 이하가 될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y가 0일 때부터 1일 때, 2일 때, 3일 때까지 가능하고, 이때는 x값이 0부터 6까지 가능할 거고, 이때는 0부터 4까지, 이때는 0부터 2까지, 이때는 0 하나만. 이렇게 돼서 7개, 5개, 3개, 1개니까 여기는 16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z가 2일 때는 x 플러스 2y의 값이 3 이하가 될 거고, 그럼 그때 y 값으로 가능한 건 0이랑 1뿐이고, 그때 x 값으로 가능한 건 0에서 3까지, 이 아래 케이스는 0에서 1까지. 그래서 여기서 4가지 케이스, 2가지 케이스여서 총 6가지 케이스. 그 다음 마지막으로 z가 3일 때는 x 플러스 2y가 0 이하여야 하니까 이때 가능한 xy 순서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개, 6개, 16개, 30개 다 더하면은 53개. 지금까지 푼 것 중에서 풀이 자체는 제일 길어도 풀이 진행 속도가 더디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서 이것까지는 그냥 꾹 참고 뭐 한 2분, 3분 정도 투자한다고 생각해줬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다음 14번. 행렬의 거듭 제곱은 정사각 행렬에서만 가능하다. 당연하죠. 왜냐면 행렬 한 번 곱할 때 m 곱하기 n 행렬이랑 n 곱하기 l 행렬, 여기 이 부분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 연달아서 하나가 더 오기 위해선 당연히 정사각 행렬 외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그 다음 a 곱하기 b는 0인 행렬 a, b가 존재한다. 이거는 그냥 0행렬이 아닌 것도 항상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거는 그냥 의심하지 말고 동그라미 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을 2번 아니면 5번을 골라야 되는데, 네, 요거는 이제 뭐 아침에 재우랑 승우가 행운의 번호를 달라 그래서 3번 아니면 조삼모사 얘기를 해서 아마 5번을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 보기 디귿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A, B는 BA다라고 하면은 계산을 하는 것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A, B는 BA를 만족시키는 조건들이 뭐가 있었냐면, A에다가 이렇게 더해졌을 때 단위 행렬의 실수배인 경우, 우리가 뭐 여기 양변에 이제 A 한번 B 한번 곱해서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함을 증명을 했었죠. 그치? 교환법칙이 성립함을 증명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만족시키는 애면 A, B는 BA를 만족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걸 만족시키는 걸 찾아서 써보면은 어찌됐든 이제 단위 행렬이라는 건 위랑 아래가 100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됐든 써보자. 한번 써보면 차례대로 써보면 A11 더하기 N 곱하기 B11의 값은 N 이렇게 나올 거고, A12 더하기 N 곱하기 B12의 값은 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21 더하기 N 곱하기 B21의 값도 0이 나올 거고, A22 더하기 N 곱하기 B22의 값은 N이랑 M이랑 헷갈렸네. 다시 써야 되겠다. 다시 A11 더하기 M 곱하기 B11의 값은 N,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뭐 그냥 네 번째 것도 같이 써보면 A22 더하기 M 곱하기 B2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따라서 A11 마이너스 A22 요거를 뭐 B11 M 곱하기 B22 마이너스 B11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나. 그 다음에 A12 더하기 M 곱하기 B12 요 값이랑 A21 더하기 M 곱하기 B21 요 값이 둘 다 0이지 않나. 뭐 그렇게 해서 따라서 M 값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 B22 마이너스 B11 분의 A11 마이너스 A22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B12분의 A12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B21분의 A21로도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제 보기 디귿이랑 비교만 해보면 뭐 보기 디귿이 당연히 맞는 얘기다, 뭐 그렇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직접 이제 다 전개해서 비교를 해봐도 되고 이러한 성질들을 활용을 해봐도 되는 거고, 어찌됐든 나도 전개를 한 거니까 요거는 시간 투자를 조금 했어야 되지 않을까 정도. 다음 15번은 뭐 나도 막 아름답게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어떻게 평행사 변형을 세야 될까 이제 그러한 고민에서 출발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평행사 변형을 세려면 결국 평행한 두 쌍의 선분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고 이렇게 세거나, 또는 이렇게 세고 이렇게 세거나, 또는 이렇게 세고 이렇게 세거나, 총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고,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돌리면 똑같으니까 우리가 3을 곱해놓고 시작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육식이 편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생긴 두 선분이랑 이렇게 생긴 두 선분이랑은 두 선분이랑은 만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려고 노가다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냥 노가다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정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선분을 고정을 시켜놓고 아래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 라고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잘 안 보이겠네. 한광펜으로 하자. 다시 얘를 선택을 하고, 만약에 OCL로 얘를 선택을 했다라고 쳤을 때, 얘네 둘 다랑 만나는 평행선은 결국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평행사 변형이 만들어지려면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미리 골라놨으니까 이렇게 두 개 중에 몇 개만 더 고르면 되겠어? 두 개만 더 고르면 되니까 여기서 5개가 나오는 거고, 다른 예시를 하면서 조금 더 이해가 갈 거야. 그럼 이번엔 내가 고정된 애를 얘라고 하고, 얘보다 위에 있는 건 어차피 아까 처리를 한 거니까 아래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볼 거야. 네 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봤을 때 얘네 둘 다랑 동시에 만나는 선은 몇 개야?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 4C 1 곱하기 3C 2 이렇게 써주면 얘가 12개 이렇게 될 거고. 하나만 더 해보자. 이번엔 세 번째 줄을 고정을 해놓고 얘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셋 중 하나를 이렇게 골랐어. 그럼 그 다음엔 얘네 둘 다랑 동시에 만나는 평행선은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야? 3C 1 곱하기 4C 이렇게 계산을 하면 3, 6, 18 이렇게 될 거고, 아랫줄은 당연하게 2C1 곱하기 5C2가 될 거고, 맨 아랫줄은 1C1 곱하기 6C2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20, 여기는 15 다 넣으면 따라서 70개 이렇게. 그래서 210개다 이렇게 가지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한테 보여준 거는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줬어.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줬는데 결국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보여줬잖아. 노가다를 하다 보면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고, 너네
전날 동부 거 풀면서도 이런 거 했었잖아. 결국 하다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 나오게끔 규칙이 발견이 되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랫줄이 한 줄씩,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아랫줄이 한 줄씩 쓸면 한 줄씩 줄면서 옆에서 선택할 수 있는 줄이 한 줄씩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요거는. 그다음에 16번. 일단은 a 제곱을 한번 구해보자. a 제곱을 구해보면 지금 어쨌든 여기도 너네가 단답형이잖아. 4개를 다 구할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a, b, b, a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위에 거 2개만 해주면 돼. 이건 계산을. 그래서 위에 거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여기는 2ab. 그럼 이거랑 이제 위에 두 줄만 비교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a일 거고 2ab는 마이너스 a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될 거니까, 따라서 b 값은 이 아니라 a 값은 왜 이러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b 값은 양수니까 2분의 루트 3 뭐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래서 여기서 b를 약분을 해도 되나요? b가 양수니까 약분해도 괜찮지? 됐어? 그럼 그 다음에 a 백승을 구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애들은 3승 아니면 4승 하면 뭐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3승 먼저 해보자. 차근차근. 3승도 어떻게 해? a 곱하기 a 제곱, 얘네 둘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a b 마이너스 b a, 요거랑 a 제곱 a 마이너스 b b a니까 얘를 계산을 하면 뭐가 나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0 0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인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계산해보면 1이지? 그럼 얘가 단위 행렬이네. 그래서 a 3승이 단위 행렬이니까 따라서 a 백승은 뭐랑 똑같겠어? a랑 똑같으니까 너희가 스몰 a랑 스몰 b만 잘 채워넣으면 됐겠지.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고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희 학교 시험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네가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줄 때 그런 걸 귀담아 듣고 너희도 시험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너네 학교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게 지금 한두 문제가 아닌데. 17번. 뭐 그렇대. 뭐 조건들이 저렇게 있대. 그럼 이제 그냥 이것도 무식하게 일단은 노란색이 3개가 오는 경우부터 해보면 노란색 3개 왔을 때 파란색 2개를 뽑냐, 빨간색 2개를 뽑냐, 아니면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를 뽑냐, 이건데 결국 노란색끼리 이웃하지 못하니까 얘네들이 사이사이 들어가야 되는데 파란색 2개는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한 가지 케이스, 여기서도 한 가지 케이스, 여기서도 노란색 공 사이에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서로 다르니까 2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가지. 그래서 여기서 총 4가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노란색을 2개만 뽑을 거야. 그럼 노란색 2개를 뽑을 때 파란색이 3개 뽑히는 경우랑 파란색 2개 빨간색 하나가 뽑히는 경우랑 파란색 1개 빨간색 2개가 뽑히는 경우 뭐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뭐 파란색 3개 노란색 2개는 이거 아까 경우랑 마찬가지로 파란색 3개 사이에 노란색 2개가 껴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는 한 가지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노란색 2개 파란색 2개 빨간색 1개, 이제 이런 거 우리 저번에 그 문제 기억나나? 0 0 0 0 1 1 2 2 2 걔네들 이제 배열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었는지, 얘네들이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5팩 나누기 2팩 2팩이지. 그럼 여기서 뭘 뺐었어? 노란색끼리만 이웃한다라고 치면은 노란색끼리 2개가 그냥 하나가 됐다라고 치면 4팩 나누기 2팩 이렇게 될 텐데, 이건 노란색끼리만 이웃했을 때, 그러니까 파란색은 이웃하든 이웃하지 않든 상관없고, 그럼 그 다음 파란색끼리만 이웃했을 때도 경우가 똑같을 거니까 2 곱한 다음에 몇을 빼야 돼? 중복되는 경우.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둘 다 이웃한 경우 3팩토리얼 이렇게 빼주면 이게 몇 가지야? 30가지에서 18 12 12가지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지. 맨 뒤에 오는 구슬은 빨간색이 아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맨 뒤에 오는 경우인 2가지를 빼서 여기는 10가지를 해줄 건데, 요 빨간색이 오는 2가지를 어떻게 빨리 센 거냐면 단순히 이거야.
어차피 빨간색이 맨 뒤에 오는 경우는 노란색 2개, 파란색 2개니까 파, 노, 파, 노, 빨 이거 아니면은 노파, 노파, 빨 이거 2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됐어? 그다음 파란색 1개, 빨간색 2개. 이제 얘도 좀 마찬가지로 해줄 건데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12개에서 빨간색이 맨 뒤에 오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좀 어려워. 보면은 딱딱딱 하고 파빨이 올 수도 있고 딱딱딱 하고 노빨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팥발이 왔을 때는 여기에 노빨, 노 이렇게 한 가지 경우밖에 못 오고, 여기 노빨이 왔을 때는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니까 원래는 3팩토리얼이지. 3팩토리얼인데 여기 맨 뒤에 노란색이 오는 경우가 2가지가 있을 거니까 그거 빼주면 총 4가지. 그래서 여기서 5가지를 빼줘서 여기서 7가지 이렇게 세주면 이건 다시 세자. 첫 번째 경우가 이제 4가지였고, 두 번째 경우가 1가지, 10가지, 7가지니까 18가지. 그다음 마지막 케이스. 노란색이 하나밖에 없어. 노란색이 하나가 있을 때 파란색이 3개가 들어가 있고 빨간색이 1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 파란색이 2개, 빨간색이 2개. 빨간색이 2개까지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케이스를 나눌 거고,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은 결국 파란색 3개가 있으면 요 사이에 노란색, 빨간색이 들어가야 되니까 노빨 자리 바꾸는 거 2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고, 우리 파란색 2개, 빨간색 2개, 노란색 하나는 빨간색 2개, 노란색 2개, 파란색 하나랑 케이스가 똑같을 거니까 여기도 7가지일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여기서 9가지. 그래서 4 더하기 18 더하기 9 하면 27 더하기 4니까 31. 됐나? 31가지. 뭐 이렇게 세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보기엔 되게 멋없는 풀이일 수도 있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장담을 하는데, 너희 수능 볼 때도 29번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뭐냐면 케이스를 나눠서 세보면 결국 별거는 아니야. 근데 너희가 케이스를 나누지 않고 멋있게 풀려고 해.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는 멋 없어, 조금만 더 케이스를 줄이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희 학교는 케이스 많이 나누는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많으면. 근데 이번에 2문제가 딱 나왔잖아. 그럼 그거 제껴두고 얘랑 요 뒤에 뭐야, 요거 19번 제껴두고 나머지 정확하게 맞추고, 얘네들도 사실 케이스 이렇게 나누면은 공부 안 했던 내용이 없으니까 금세금세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어야지. 이거는 됐어? 혹시나 이해 안 되면은 내가 그냥 오면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단답형 3번에 보통은 이제 여기 3번, 1, 마이너스 1 넣고 그냥 많이 찍었지? 잘했어. 단답형인데 그렇게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찌됐든 3개짜리 방정식은 이렇게 가주면 되지.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지금 3인 걸 알고 얘네 둘 이용을 하면 xy 더하기 yz 더하기 zx의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1. 요런 것도 알고 xyz의 값도 우리가 그 세제곱 공식 써주면 마이너스 3인 걸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t-3은 0의 세근이 xyz다. 그럼 이제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t 플러스 1, t-1, t-3 이렇게 되니까 xyz가 뿔마 1이랑 3을 적절히 나눠 가지면 되는데, 여기 대소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잘못 대입하지만 않으면 84가 뭐 문제없이 나올 텐데, xyz 순서 생각 안 하고 막 대입했다가 막 162인가? 뭐 그렇게 답 쓴 애들도 있었던 것 같아. 그 다음 19번 19번도 이게 내가 세미파이널이 그거였잖아. 올림푸스 고난도였잖아. 그거 심지어 이제 수업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2개 붙여놨었잖아. 분할부터 하고 분배하라고. 그 문제야 결국. 분할부터 하고 분배하는 거. 그럼 얘도 어렵지 않아. 어쨌든 4명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볼펜 6개를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으려면은 3개, 1개 나눠주거나, 아니면 2개, 1개 이렇게 나눠주는 거. 되게 멋없는 풀이지. 근데 어찌됐든 풀어야 되잖아. 우리는 풀어야 되고, 사실 이제 너네가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볼펜을 내가 A, B, C라고 할게 각각. 그럼 결국 얘네들을 분할을 할 때 이렇게 분할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 하나가
서로 다 달라. A, B, C인 경우가 있지. 그렇게 되면 지금 볼펜 묶음이 서로 다른 4개가 됐을 거고 이걸 4명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결국 4팩토리얼 24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가 두 종류만 있어. 하나하나에 AA, B가 오든 AA, C가 오든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뭐야? 하나씩 받을 애들한테는 두 종류만 가야 돼. 그럼 세 종류 중에 두 종류를 골라. 야, 근데 어떤 걸 두 개를 뽑을 건데? 그게 2팩토리얼. A랑 B 중에. 그럼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지금 똑같은 묶음이 두 개가 있으니까 배분할 때 어떻게 해주면 돼? 4팩 나누기 2팩으로 배분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걸 계산을 해주면 72가지가 될 거고. 됐어? 철저하게 분할 먼저 하고 분배를 해주는 거잖아. 이거 뭐 초록 카드 그거랑 이제 1, 2학년 뭐 뒤에 1, 2, 3학년 뭐 뒤에 쓰는 그 문제. 그래 내가 3111 케이스 끝났어. 그럼 여기서 둘둘 하나하나 케이스 요거 해보면 둘둘 하나하나는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 둘둘에 두 종류가 쓰여. AA, BB 이렇게 두 종류가 쓰이고 이쪽은 CC 이렇게 가는 거. 그럼 이제 둘둘한테 갈 두 종류를 뽑거나 아니면 하나하나한테 갈 한 종류를 뽑으면 되니까 그건 뭐 3C1이든 3C2든 해주면 되고 그 다음 여기 지금 똑같은 게 몇 개가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생겼으니까 4팩 나누기 2팩 계산을 해주면 여긴 36가지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방금 거랑 똑같이 둘둘한테 두 종류가 갔는데 그 둘둘이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경우도 있겠지. AB, AB 그 다음 여기는 CC 그대로. 그럼 이제 여기는 여전히 똑같이 3C1로 뽑아두고 여기는 4팩 나누기 2팩 2팩을 해줘야 되겠지. 왜 2팩 2팩이야?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거 두 개 여기도 똑같은 거 두 개가 있으니까 혹시 그럼 위에 거 설명 잘못했다. 위에는 미안해 위에는 똑같은 거 두 개가 얘네 둘이 아니라 그럼 얘는 계산을 하면 절반이니까 18 됐지? 그럼 또다시 케이스를 나눠서 둘둘 하나하나는 맞는데 이번에는 이 둘둘한테 세 종류가 갈 거야. 그럼 세 종류가 갔을 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얘가 AA를 받고 두 번째 애가 BC를 받고 이제 나머지 둘이 B 하나 C 하나 이렇게 받으면 어찌됐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3C1이 아니라 3C1은 맞지? 3C1 이 둘둘한테 줄 것 중에 두 개를 뽑아야 되는 종류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3C1로 뽑고 뭐 저기를 3C1로 뽑든 3C2로 뽑든 그냥 3으로 하든 어찌됐든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는 네 개가 다 다른 종류니까 4팩토리얼로 해주면 얼마야? 3 곱하기 24 72가지. 그다음 마지막 여기 여전히 두 종류인데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지. AB, AC. 그러니까 이것도 너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분할을 해두는 거잖아. 분할을 해두는 거니까 그냥 AB, AC 만드는 건 한 종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여전히 BC가 남을 거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위에처럼 3C1 하고 얘네도 지금 똑같은 종류가 하나도 없지. 그래서 곱하기 4팩 해주면 72가지.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을 해주면 72가 3개가 있으니까 216에 18, 36 더하면 54 그리고 맨 위에 24 하나 더 있었으니까 얼마야? 270, 294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나누는 게 되게 많은 게 나도 민망해. 나도 민망하고 너희한테 이게 좀 막 한 줄로 풀어주고 싶고 이런데 그래도 어쩌겠어. 너희가 연습해야 될 건 그게 아닌데. 그럼 그건 언제 연습해? 그런 거는? 그런 거 연습하지 마. 연습하지 말고 진짜 다른 거 다 공부하고 시간 많이 남았을 때 그런 거 심심할 때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나. 그러다가 이제 가끔가다 너희한테 너희가 심심해 보이거나 내가 잘난 척하고 싶을 때 하나 두 개씩 보여주는 거고 일단은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 얘도 마찬가지고 다 나눈 것 뿐이야 그냥 케이스를. 다음 20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일단은 A의 10승을 계산을 해보면 K의 10승하고 1, 0, 0, 2의 10승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S는 K의 10승하고 2의 10승 플러스 1. 얘 같은 경우 이제 소인수분해가 되니까 K의 10승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4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K가 5일 때랑 K가 5가 아닐 때로 나뉘겠지. 5가 아닌 소수. 그러니까 어쨌든 뭐 K는 소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K가 5일 때는 5의 12승 곱하기 41이니까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겠어? 13 곱하기 2니까 26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K는 5가 아닐 때는 양의 약수의 개수가 11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66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가 라지 m이 될 거고 얘가 스몰 m이 돼서 두 개 차는 4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럼 서술형 2번. 이건 두 문제지 결국. 위에 거부터 처리를 해줘야 되겠지. 위에 거부터 처리를 해줘야 이제 우리가 아래 걸 풀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거지 이거는. 그래서 이제 위에 거부터 처리를 해주려고 보니까 얘도 뭐야? 최근에 왔던 이제 모의고사 문제지. 최근에 왔던 모의고사 문제고 우리가 항상 합곱 먼저 쓸만한 거 살피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나와 있네 결국. 됐지? 그래 따라서 세근의 곱이 지금 마이너스 5a니까 근으로 가능한 게 뭐가 있겠어? 마이너스 5 그러니까 a 하고 마이너스 5 1이냐? 마음에 들어. a하고 마이너스 5 1이냐? 아니면 a하고 5 마이너스 1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합도 이용을 해주면 합이 0이어야 되잖아. 그럼 이때는 이제 a가 4고 이때는 a가 마이너스 4겠네. 근데 a가 4든 마이너스 1이든 상관없이 대입을 해보면 b값이 마이너스 21. 이거는 이제 원본 문제도 b값은 똑같이 나왔었어. 그럼 이제 이 두 케이스 중에 우리가 잘 걸으면 되겠지. 됐어? 그럼 이제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해보면 a는 4고 b는 마이너스 21이래.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그려야 될 그래프가 절대값 x 플러스 4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1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그래프 어떻게 그리기로 했어? 점 두 개부터 찍기로 했지. 일단 점 두 개 이렇게 찍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5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1, 25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네 둘 이렇게 이어주고, 그럼 요 뒤로는 이렇게 직선이겠네. 뭐 이건 내가 굳이 설명을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x축이 있을 거고 절대값으로 집어 올려야 되잖아. 절대값으로 집어 올린대. 절대값으로 이렇게 올릴 거 아니야. 그럼 절대값으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우리가 뭘 그어야 돼? y는 20을 그어야 되지. y는 20을 점선으로 그어보자. 이씨 그림 너무 작게 그렸어. y는 20을 내가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주면 결국 이제 우리가 얘를 접어 올렸다고 생각을 하면 요 지점에서 하나 만날 거고 요 지점에서 이렇게 하나 만나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근이 될 거고 우리가 이 값을 구해주면 여기가 18.5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정수해의 개수는 여기 안에 있는 정수해의 개수는 마이너스 1부터 18까지 총 20개가 되겠다. 삐뚤어졌네. 마음에 안 드네. 근데 뭐 어떻게 안 돼? 이미 지금 찍고 있어서. 됐어? 여기 18.5 구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구하자 그랬어? 18.5 구하는 것도 지금 이제 요거 직선 기울기가 얼마야? 2지? 직선 기울기가 2니까 y값이 지금 5만큼 줄었으면 x값은 2.5만큼 줄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용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a는 마이너스 4고 b는 마이너스 21일 때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게 절대값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1 이 친구를 그려야 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21, 17 이렇게 돼서 얘는 결국 이제 뭐 그래프 모양이야 이렇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x축이 있을 거고 접어 올리고 y는 20을 그어야 되는데 y는 20이 어디 그어지겠어? 당연히 좀 위쪽으로 그어질 거 아니야.
y는 22 아이씨 아이 몰라 y는 22 17보다 위쪽으로 그어지니까 얘 해는 뭐가 되겠어? 다 20, y는 20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뭐 여기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무수히 많겠지? 해가 무수히 많음.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안 되더라. 뭐 그렇게 가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는 위에 걸 너네가 얼마나 빨리 풀었냐, 그리고 평소에 절대값 그래프를 얼마나 많이 다뤘냐, 뭐 그 정도가 관건이었던 것 같고, 뭐 어찌됐든 이제 요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번 시험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너희 학교는 시험도 부족한데 내가 말했잖아. 너희 같은 자사고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빨리 풀 수 있는 장치들을 넣어둘 거라고.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장치들을 분명히 설정들을 해놓으셨어. 특히 18번 그리고 이거 단답형 1번 그리고 나는 뭐 10번 12번도 마찬가지고 9번 11번도 마찬가지고 8번도 그리고 6번도 5번도 2번도 3번도 학교 선생님이 이만큼이나 장치를 해놨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막상 나한테 학교 시험장에서 풀라 그랬으면 나는 시간이 안 모자랐을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 너희한테도 매번 강조를 하는 거니까. 너희한테도 매번 이렇게도 풀어봐라, 이렇게도 생각해봐라, 문제에서 이렇게 함정이 아니라고 뭐라 그러지? 문제에 이렇게 구멍들이 있으면 그걸 파고들어라, 그렇게도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너희가 너무 그걸 안일하게 생각을 했고, 우리가 사실 그것 또한 연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도 어찌됐든 계속 이런 기조로 학교 시험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뭐 쉽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너희 학년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학교 시험이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 계속 이제 이런 기조로 내서 학교 선생님들이 변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지만 학교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요령 이런 것들을 터득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 아무튼 고생들 많았어.